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서초교회 장로 조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정말 목사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오전 예배 드릴 때 수백 명이 세례받는 것을 보고 와우, 그런 광경은 저는 평생 처음 봅니다. 우리 목사님께 우리와 같은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제 얘기는 청년들한테는 힐링이 될 수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역경을 이기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손이 없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걸어 나올 때 손이 있었는데 없다 그러네? 맞습니다. 이게 의수예요. 만든 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 하나만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애를 몇 명 낳냐면 무려 10명을 낳습니다. 그때는 10명이 흉이 아니었어요. 다들 7, 8명 낳았는데요, 어려서 2명이 죽고 8명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대학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특성별로 자기가 알아서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굵고 또 이게 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키가 조금 컸고 또 얼굴이 너부죽하니 또 장군감이라고 어려서부터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군감 뭐 동네 분들도 저한테 장군감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장군이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소대장이 됐죠. 장군의 첫걸음이 그야말로 육군 소위로 인관돼서 이제 군생활, 직업군이 되는 거죠. 근데 육군 소위 소대장 시절에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납니다. 잘못된 수류탄을 집어가지고 제대로 멀리 던지는데 이게 제 손을 떠나지 않고 폭발해버렸어요. 그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폭발한 순간 이 오른손이 만큼 잘려져 나가버린 거예요. 수류탄 폭발과 함께. 그리고 그때 참으로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인 게 철모, 파이버 이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철모가 1차 맞고 2차 파이버가 맞고 3차 머리 뼈가 막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손 잃은 모습을 봤어요. 그가 막 대동맥이 끊어졌으니까 급격한 출혈이 일어났고 머리에 파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머리가 깡통 찌그리듯이 막 찌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 못 살겠다고 생각은 했죠. 한 5분 정도 살 것 같다. 그러나 5분 동안 의식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혀가 타 들어가는데요, 막 불로 지지는 것 같아요. 막 안으로 타 들어가는데 그래도 참 지독했던 것 같아요. 안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의식 잃을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세계로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카탈로그 보는데 깜짝 놀란 게 1년에 1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른 거 다 안 보고도 그것만 보고도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죽을 각오를 했죠. 출혈이 일어나고. 근데
병사들이 여기 런닝을 찢어가지고 묶고 그 헬리콥터는 위에 뜨고 저를 싣고 간 차는 전속력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분이 지났는지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천사들이 쫙 내려오는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며칠이 지났는지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눈을 떠보니까 눈 뜬 순간 간호장교가 조수에 일어났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데, 들어오시는데 엉엉 울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눈물을 봐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그때 그 우는 모습을, 아버지는 매일 혼내기만 하고 큰 소리만 치고 울거나 그런 거나 웃거나 그런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10명을 키우려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막 그 아버지 눈물을 보는데 제가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제가 손이 없어서 파편 맞아서 아픈 것보다는 그 아버지 그 모습을, 오열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큰일 났다. 우리 10명 중에서 2명 죽고 8명 중에서 그래도 기대주라고 생각했던 놈이 손을 잃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병신이 돼버렸으니 아버지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제 아버지 눈물을 보면서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제가 간호장교한테 물어보니까 오른손만 잃고 나머지는 다 붙어 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일어나서 왼손 하나가 남았으니 살아날 테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비스러워. 어떻게 그 생각이 그 어린애가 나왔는지. 그 아버지의 그 위로하는 제 모습을 보고 옆에 간호장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더라. 그게 막 통합병원 그 간호장교들에 의해서 쫙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와가지고 기타 쳐주면서 저를 위로하기도 하고, 막 그 간호장교 그들이 약간 소문 낼 땐 다 낸 것 같아요. 대단한 소이다 막 이러면서, 참 아까운 소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들어도 문제는, 와우, 어떻게 먹고 살지? 손이 없는데, 오른손잡이가. 집은 가난하고, 제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밑에. 그러니까 칠갑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노래 때문에 콩밭매는 안악내는 아실 거예요. 바로 콩밭매는 안악내 밑에서 그 노랫말대로 태어난 거예요. 배적삼이 흠뻑 어머니는 젖으셨고, 그 전부터. 그럼 이제 거기서 태어났으니 비빌 언덕도, 돈도, 그나마 학벌도, 그리고 이 오른손 그마저 없으니 그야말로 희망 제로, 꿈 제로, 직업 즉각 잃었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수류탄 폭발과 함께 그냥 같이 산화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참 살려주셨으니 이걸 어쩌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차라리 죽는 게 난데 막 그랬다가, 아니야, 1초만 수류탄을 늦게 올렸으면, 난 여기서 수류탄이 터졌으면 공중불에 됐을 거야, 온몸이. 그리고 역계쯤에서 터졌다고 해도 목이 잘려져 나갔을 텐데,
이게 1초 상관에 살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바꾸지 않아도 손은 잃었고 바꿔도 손은 잃었는데 기왕이면 이게 좋게 생각하자. 나름대로 그 어린애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니 진짜 감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1년만 있으면 중2를 다는데 중2를 달면 결혼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아주 끔찍히 제가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제 두 팔이 있을 때 면회를 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1년만 기다려. 내가 중2 봉급이면 충분히 우리 살림할 수 있어. 그리고 결혼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이 사람 걱정인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근데 손이 없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난단 말이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야. 근데 연락하려니까 와우, 이 사람 나 보자마자 도망갈 텐데 이 생각이 들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인간성이 그 정도는 아니지. 막 엉엉 울 거야 나를 보면,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다가 아니야, 아마도 너무 놀래서 우두커니가 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3가지 정도. 근데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 왜냐?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온몸에, 하여간 여기만 빼놓고는 다 온몸이 다 붕대 감겨 있으니까. 진짜 신비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서 제 얼굴에 파편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터져가지고 여기서 맞고 해가지고 머리에서만 파편 24개를 꺼냈는데, 그러니까 머리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도 얼굴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진짜 지금 보다시피 제가 65가 넘었는데 그 파편 맞아서 그런지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겨요. 머리도 안 쉬고. 난 파편이 이렇게 효과 준 줄 몰랐어요. 그 이제 참 이 여자친구가 정말 제가 끔찍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이 생각을 결론 내립니다. 어차피 헤어져야 되는데 한번 만나고 헤어지자. 어차피 내 곁을 떠날 사람이지만 한번 이별은 그래도 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통합병원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겁났어요. 무슨 반응 보일까? 그 내가 상상했던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보일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든 3가지 중에 하나가 맞더라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야. 근데 딱 통합병원을 문 열고 들어오는데 마치 천사가 한 명 온 것 같아요. 하얀 얼굴에 커다란 눈동자에 그 우리 칠갑산에 흐드러지게 핀 산도라지 칼라 오버코트를 딱 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따박따박 오는데 저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면 육군수의 견장찬 그 모습, 마지막 본 모습이 저일 텐데 없는 거죠 제가. 근데 저쪽 구석에 이렇게 붕대 툴툴툴툴 말아서 꼭 미라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눈 마주치자마자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장교병실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죠. 모두가 다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말이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했지만 할 말이 없었고, 그 여자친구는 충격에 의해서 그냥 손 없는 모습, 붕대 가면서 이렇게 온몸 다 하얗게 뒤집어 쓴 모습을 보고 그냥 우두커니가 돼버린 거죠. 장교병실에 몇 명 입원돼 있었는데 그들이 야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나가줘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남았어요.
둘만 남았을 때 계속 말없이 쳐다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할 말이 전혀 없어. 그냥 서로 쳐다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물론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한참 지났을 때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힘들게 주저주저 하면서 더듬으면서 한마디 물어봐요.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때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고개를 앞으로 2번 끄덕, 앞으로 고개 2번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날 각오를 합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이제 급해졌어요. 급해진 게 뭐냐면 여기에 닌겔 꽂은 손인데 이 손으로 빨리 글씨 연습에 들어가는 거야. 닌겔 꽂은 손으로 글씨 연습을 삐뚤빼뚤 하얀 도화지 위에 개미가 잉크 묻혀서 지나가듯이 삐뚤삐뚤 써지는 거야. 왼손으로. 아, 써지는구나,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그 다음에 내 머리에 파편 들어갔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머리에 이상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은 책을 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뚝 보면서 외웠는데 외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책 보면서 영어 책을 좀 보자. 그래서 영어를 펴요. 근데 영어를 보면 생각난 게 내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겠구나. 영어를 잘하면 굳이 오른손 안 쓰고 책 하나 이거 들고 정말 애들 가르치면 영어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손이 없으니 입으로 먹고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입으로 먹고 살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영문과를 가겠다. 그리고 1200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글쎄 2가지가 있었는데 종합영어가 있었고 1200제가 있었는데 1200제를 다 외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책을 다 외워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행복을 위해서야.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로지 이 사람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 그 책이 3번만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졌지? 이거 파편 맞아서 머리가 좋아졌나 이거? 그게 아니야. 몰입하고 집중했던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니 몰입하고 집중할 수밖에.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 우리의 포텐셜 능력은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서 계속 잡생각 때문에 못하는데 목표가 뚜렷하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자기가 잘 지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몰입의 힘이 나타나고 초집중의 힘이 나타나서 그게 다 외워졌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듬해 바로 경희대학교에 그 영문과 2학년으로 편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과에 다녀. 근데 혼자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결혼하자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이 막
엄청 정도가 아니야. 막 사상 결단 내자고 반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어차피 너 결혼해도 저놈하고 결혼해도 돌아온다. 왜냐? 저 열등의식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상위 군인들 봤잖냐. 여기다 막 손 없는 놈들 갈구리 차고 막 막걸리 처먹고 행패 부리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전부 상위 군인인데 그걸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러냐. 어차피 못 살고 온다. 아가야 제발 정신 차리거라. 아버지 난 저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얼어 죽을 사랑 같은 소리 제발 하지 마라. 무슨 사랑이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병원에서 그 입원돼 있는 저를 보는 앞에서 그 딸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막 딸은 질질질질 끌려 나가면서 아빠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나 없으면 내가 필요해요. 막 별의별 소리야. 그리고 저 사람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전체를 다 사랑했어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는데 아빠는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 천지가 두 손 가진 놈인데 왜 하필 손 하나 없는 놈한테 저러냐 막 이러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냥 아빠 따라 가라. 그게 나도 별 자신이 없다. 왜냐? 뭐 이 상태로 뭘 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생각하면 아니야. 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끌려가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만약에 엄마하고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다가 엄마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아버지를 떠난다면, 이런 예는 좋은 예가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는다면 엄마는 아빠 곁을 떠나야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난 아버지는 너는 예를 들어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예를 드냐. 네 애비 손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안정에도 없고 오로지 딸 걱정인 거죠. 왜 안 그러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저도 딸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아빠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빠가 이제 결론은 얘는 못 말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저 손 없는 놈의 아내가 될래? 아니면 내 딸로 남을래? 그 저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영부영 살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어영부영 살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진짜 말, 각오 이기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정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희대 앞에 거지 같은 방을 하나 얻어요. 국가유공자 연금 50만 원에 월 2만 5천 원이 나왔어요. 50만 원 일시 보상금, 2만 5천 원은 월 보상금으로 매달 나오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아주 쥐꼬리만큼 나왔어요. 그걸로 진짜 2만 5천 원짜리 월세를 얻어서 집 같지도 않아. 이게 집 밑에 스레트를 하나 얹어가지고 거기다가 의직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둘이 살림을 합니다. 근데 그 의직간 속에서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 대학교 2학년 때. 아우,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기까지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얼마나 소중한 애인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애를 감사한 마음으로 낳자. 그래서 그 거지 같은 방에서 애를 하나 납니다.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애를 또 가졌어. 1년도 안 돼가지고 연년생을 또 2명을 낳습니다. 이 기세로 가면 우리 엄마처럼 또 10명 낳을 것 같아. 안 되겠다. 빨리 못 나게 조치를 하고 대학 졸업 전에 애를 2명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세금이 막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문과 교수가 돼서 애들 가르치겠다는 꿈은 자동 사라지고 이제 취직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나는 가난하고 춥고 그랬지만 행복했어. 왜냐?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 저는 마냥 행복했는데 이게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는 세상이 무섭기 시작하고 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국가유공자 5대 해준다고 그랬고 10점을 가점 해준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플러스해서도 실력이 없는 건지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손 없는 상위군인 안 뽑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손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손 얘기를 지금부터 빼고 국가유공자 증명서도 빼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가자. 내가 또박또박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영문과 같이 3년 동안 훌로 같이 다닌 놈도 둔한 놈들은 내가 손 없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놈도 있어요. 저도 표시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I don't care. 딴 사람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별 신경 안 써. 너만 잘하면 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굳이 내가 손 얘기를 하고 뭐 도움도 안 되는 국가공자 뛰어낼 필요 없다 그래갖고 세상을 속이자라고 생각했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속일 것도 없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애경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가요. 그냥 가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무릎 두 손 위에 딱 올려놓고 면접 보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면접 잘 진행되다가 거기에 가족란이 있으니까 아니 학생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학생이 애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 대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해간 거야. 야, 이거 거짓말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또 진실을 얘기하고 말아요. 사실 육군 쏘일 때 다쳐가지고요 일찍 제대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바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애가 떡떡떡떡 2명 생겨서 낳는데 애가 업무에 지장 주나요? 그러니까 아니다, 애가 업무에 지장 줄 리는 없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낳는지 궁금했다. 그러니까 좀 다쳐서요. 그러니까 이제 손 얘기는 하기 싫은 거야 마지막까지. 근데 어디가 다쳤냐 또 물어봐. 얘기하면 또 떨어진대. 그래서 손이요 그랬더만 이렇게 손을 쳐다보면서 왜 손이 괜찮구만. 얘 괜찮아 보이는데 이 손이 의수예요. 그러니까 그 손이 의수예요. 그러더만은 7명의 면접관이 쫙 내 오른손만 쳐다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까딱하면 속을 뻔했네 뭐 이런 표정이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손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표정이고, 표정은 조금씩 달랐는데 면접은 중단이야. 이미 면접 보다가 면접 중단하니까 뭐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계신 여성 면접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속으로 손 다친 사람 부모도 없어야 되나 뭐 이러는데 예, 살아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밑에 계십니다. 그렇군요. 부모님 모시고 가서 편안히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어서세요. 일어섰더니 아이고 나가보세요.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힌 일이죠. 저한테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면접보다 말고 즉석에서 탈락 통보하는 거예요. 면접 중단하고 터벅터벅 나가는데 지금 애경백화점 그 구로역 그 자리예요. 인천에서 쫙 전철이 회기역 경희대 앞에까지 가는 게 오는데 이 전철이 오는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어. 확
전철 아래 뛰어내려버리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때 누군가 뒤통수를 빵 치면서 이놈 깜짝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천사와 같은 아내 그 예쁜 애기들은 어떡하고 아빠가 그따위 생각하느냐. 이 무능한 놈, 이 무기력한 놈, 이 무책임한 놈 같은 애라고. 너 그 정도 각오 안 했느냐.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정신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그 생각한 것만 가지고도 그동안에 이 입을 쫙 벌리고 전철이 도착해서 타래 안 탔어. 무서워서. 입 닫고 가는 전철 위에다가 표를 확 던져버리고 전철과 함께 이 표는 나비처럼 날아갔고 저는 뒤돌아서 뛰는데 저도 모르게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게 면접 장소로 다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세상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오라면 저리 오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을 내가 주물르지 않으면 세상이 날 밟아버릴 거야. 그리고 막 면접 장소 뛰어가서 경비가 막고 비서실에서 막는데 사정사정 해가지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렇게 하고 면접 장소로 비서가 똑똑 두드립니다. 신입사원이 막 급히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꼭 들려드려야 된답니다. 어떡할까요? 들어보래봐. 누군데? 모르겠어요. 들어보래봐. 전혀. 얼굴 빨갛지 숨 허덕거리니까 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속상하니까 소주 한 병 처먹고 왔나 보다. 얼굴 빨갛고 막 숨 허덕거리는 거 보니까 이놈 행패 부리러 왔나 보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우선 전투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손을 딱 모으고 고개를 딱 숙입니다. 하지만 저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잠깐만이면 됩니다. 앉아라. 앉혀놔야 행패 안 부릴 것 같은가 보지. 일단 앉았어. 앉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펜 잡고 글씨 쓰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손으로 글씨 썼고 지금도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그게 왼손잡이로 쓰든 오른손잡이로 쓰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글씨 쓰는 건 어차피 한 손인데. 그리고 일을 머리로 하지 누가 손으로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손으로 일했습니까? 머리로 일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IQ가 더 높습니까? 저는 일은 머리로 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일은 열정으로 하는 거죠. 책임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자식 있는 몸이라 책임감이 강하고 열정도 누구보다 강합니다. 저는 장교 출신이라서 밑에 부하들도 달아봤고 위에 상관들도 모셔봤습니다. 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도 대학교에서 저는 학생회장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타고난 리더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손 하나 없다고 면접 기회조차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저는요 깡패 노릇하다 오른손 잘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국가와 민족 결의를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입사지원서에 10점 가점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즉시 면접을 중단시키고 저를 퇴장 통보했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입니까? 이게 가점입니까? 아무 소리 안 해. 오히려 미안해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어. 살짝. 이거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 되겠어. 동정에도 호소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은 자식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군대 안 갑니까?
만약 군대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처럼 되고 이렇게 되고 나올 줄 몰랐던, 만약 저처럼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됐다면 면접보다 말고 중단시켜서 즉석에서 퇴장 통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새끼한테는 그러지 못하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불공평합니다. 저는 어차피 여러분이 지적했다시피 처자식이 있어서 어영부영할 자격이 이미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손도 없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아무 소리 안 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인사하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같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다시 이 자리에 오면 오늘 저한테 대하듯 이렇게 중간에 퇴장 통보해서 내보내서 그러나도 아파하는 사람들 잔인하게 그 상처 부위를 휘집어서 덧때리는 이러한 잔인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술 안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잠깐만요. 또 귀를 의심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신 여성 면접관이 잠깐만요. 네.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럼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조금 그랬더만. 그러면 지금까지 쭉 그 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 나도 무슨 얘기했는지 화나서 막 쏴붙인 얘기라서 기억도 안 나고, 또 뭐 아무리 그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내가 영문과 나왔다 그래도 뽑아달라는 의미가 아닌데 영어로 하라고 한다 또 하는 건 또 뭐야. 근데 또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사람이라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적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망설 하는데 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서하나, 네. 영어로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 진짜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워낙 영어 잘했고, 또 저는 학생회장 출신이라서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그 사람들 만나서 겁내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상,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면접관들 표정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 근데 그 가운데 한 적이 그분 알아들었는지 그 아까 냉정했던 그 표정이 아니고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그 위대하신 그분이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님, 여자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 이튿날 오후에 저는 5시 반쯤 어둑어둑할 때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절포.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서 들이대라. 안 될지언정 가서 들이대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들이대다. 들이대. 실제로 제가 가장 월급 많은 이동통신 회사의 부사장으로 올라갈 때, KT의 부사장으로 올라갈 때, KTF죠. KTF의 부사장으로 올라갈 때 옆에 있는 스탠포드 박사도 부사장 안 됐어요. 서울대 박사도 부사장 안 됐어요. 누가 됐어? 들이대 출신은 제가 된 거야. 저는 그때부터 철학이 생겼어. 2가지가. 하나,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청년들 어려울 시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고 집중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에브리바디 다 성공한다. 만약 성공 안 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목사님하고 상의하시고.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대학을 보지 않았어요. 경희대냐 서울대냐 스탠포드냐 이런 거 안 봤어요. 이놈이 들이대 출신인가만 보고 뽑았어요, 사람을. 근데 거의 맞아. 들이대 출신은 틀림없이 해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학벌 아무리 좋아도 엘리트 의식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가. 저는 제 밑에 있는 상무가 아주 좋은 대학 출신이 한 명도 상무가 된 적이 없어요. 들이대 출신들만 시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죠. 제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이, 이 교회가 세계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명, 들이대 출신 전도사가 일찌감치 부임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엄청나게 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어느 곳에 됐든 어디에 있든 학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의 마인드셋, 멘탈 얼마나 강한가. 이거예요. 만약에 전철로 뛰어내렸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날에도 대못 박혀 있는 이 가슴에, 이쪽 나머지 가슴에 또 대못을 박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애기들, 우리 천사 같은 아내는 얼마나 힘들게 살까. 저는 그때부터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왜? 모든 것을 몰입하고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나오면 좋은데, 뭐 하는 일마다 그냥 쫙쫙쫙쫙 되는데 아우 참 놀라워요. 저는 그 얘기를 다 책으로 하나 써봤고, 이 책으로 쓰자 신문에 났고, 신문에 나자 아침마당에서 명사 초대석에 초대가 됐고, 그리고 저를 보면서 강연 백도시를 만들었고, 제가 첫 해 출연자가 돼서 저를 과대 포장해서 마케팅의 전설 이런 식으로 KBS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하나의 책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명 탓하지 마라. 네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내 죄가 아니야. 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네가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죽는 것은 네 책임이다. 왜냐? 그 상황을 얼마든지 의지로 노력으로 벗을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요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책만 쓰면 막 대문짝 맞게 신문에서 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조선일보에 한 페이지가 납니다. 그리고 막 마케팅 신이라고 저를 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조선일보가 막 엄청나게 파괴력이 강해요. 전국에서 강의 의뢰가 오는데요, 제가 꿈을 다시 세팅합니다. 요 사장 자리 관두고 60살이 딱 되면 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손 하나 없는 가난한 나도 해냈으니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스에 나갔는데 사상 최대로 100만 명이 빨리 보기 시작해요. 무려 12일 만에 100만 명이 봤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굽이 개입하시는 걸 알고, 뭐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또 항상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그래서 60대 중반 넘어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45세 못지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막 경쟁사라고 막 미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경쟁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경쟁사를 활용했어요. 어떻게 활용해? 경쟁사가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비 샴푸 그러고, 저쪽은 또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할 때 저는 마지막 나와서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샴푸 그랬지. 이쪽 광고 보고 제 거 집하고 저쪽 광고 보고 제 거 집하고, 저는 6개월 만에 샴푸 시장을 싹쓸이 해버리고 넘버원 브랜드를 만들어. 또 막 나중에 광고를 바꿔서 샴푸와 린스를 한 번에 뭐 이렇게, 그렇지만 샴푸와 린스가 들어가면 제 거 집어가는 거야. 이쪽도 샴푸와 린스를 동시에로 바꿨어. 그렇지만 샴푸와 린스가 들어가면 제 걸 집어가는 거야. 즉 경쟁사는 경쟁사가 아니었어요. 동업계, 즉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페리오가 막 이거저거 다 좋다고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할 때 저는 치약할 생각 없다가 치약을 하나 만들어놔서 2080 딱 한마디만 하죠. 대박. 1년 만에 또 1등.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급 많은 이동통신회사에서 저를 마케팅 전략실장 상무로 뽑혀갑니다. 가보니까 바로 연봉 3배야. 와우. 근데 가보니까 여기는 옛날에 12년간 혼자 독점했던 회사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전쟁에서 실패한 장소는 용서해도 공격 시기를 놓친 장소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표를 던지면서 제 3세대로 사장님과 함께 뛰어들어가서 쇼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다시 석권하죠. 그러다 저는 딱 한 명 부사장이 될 때 이 쇼로 인해서 부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사장이 된 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크고 KT는 이렇게 쭈그러들고 하니까 KTF가 합병되면서 저는 파이어 돼요. 그때 저는 소문을 온 세상에 다 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했죠. 안철수 1번, 조수환 2번, 박경철 3번 막 이러면서 제가 셀프 마케팅을 한 거예요. 제가 마케팅 전략을 세웠으면은 제 자신에 대한 마케팅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의리가 오는데요. 우리 회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세라젬이라는 온열기로 유명한, 온열치료기로 유명한 그 회사에서 저를 사장으로 바로 뽑혀갑니다. 그래서 부사장으로 잘린 게 참으로 다행이었죠. 빨리 사장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계속 우리는 결핍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결핍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잘 지혜를 낸다면 오히려 더 은혜스러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한국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시킬 때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중국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가면 참 좋은 게, 제가요 막 링다오라고 크게 막 양쪽에 저쪽 이쪽 막 브로마이드 크게 제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뭐 가운데서 막 이 생화 이렇게 해놓은 데서, 한국 오면 머리도 올리지만 중국 가면 2대8로 딱 나누고, 이 안경도 뿔테 안경 씁니다. 왜냐면 제 얼굴이 짱점인 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짱점인 룩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말만 다르지 너희하고 똑같아 라는 걸 보여주면서 중국에서도 대성공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팬데믹 이후에 기업인들, 청소년들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다. 근데 이 변화를, 흐름을 타라. 저도 강의가
직업이었는데 강의가 싹 없어진 거야. 그 코로나 때문에 안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세바스에서 오라고 그랬고 세바스에서 나가니 100만 뷰를 훌쩍 넘기는 그러한 이제 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약점은 극복 잘 해도 2등 가더라. 강점을 살려라. 어느 날 김면 선수가 왔어요. 아무도 돈 안 대줘요. 그러니 돈 좀 대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돈 안 대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안 대주는 거예요. 김면 선수는 미쉐리처럼 키가 크거나 미쉐리처럼 얼굴이 예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김면 선수한테 제가 본 게 하나 있었죠. 투지와 의지가 강했어요. 해내고자 하는 윌링리스가 강했어요. 그렇다면은 약속 하나만 하실래요? 그러니까 네. 꼭 LPGA 우승하실 거죠? 그러니까 네. 오케이. 고마워서 앞에도 KTF, 뒤에도 KTF, 옆에도 KTF 다 KTF 달고 다녀요. 그리고 LPGA 우승을 하고 2016 리우올림픽 때는 KBS 해설위원으로 등극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 오른손에 집착했으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른손을 forget, 잊어버렸어요. 어느 기자가 물어봐요. 그 엄청난 세월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사셨어요? 온갖 편견과 아집, 오만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 대답, 저는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까 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기자가 막 웃으면서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누가 죽으면 와우, 저 손 잘라다가 이 손 자르고 그 손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뚫뚫 매달고 신경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하면 될까? 그 시간 다 가요. 완성됐다고 쳐, 이 손이 붙었다고 쳐. 그래도 오른손 있을 때만 하게 힘이 있을까요? 그 세월 거기다 집중해서 다 버린다. 그냥 forget, 잊어버려요. 누군가 또 얘기해요. 요새는 뭐 꼬부라지는 손 막 얘기만 생각만 하면 이 손이 움직인다고. 이 손이 움직이면 징그러울 것 같아. 전자의수 이런 게 forget. 손 없이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거기에 신경 쓰냐 이거예요. 키가 작다고 아무도 돈 안 대죠? 안 그렇다는 거죠. 임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으로 남겨두지 말고 약점으로 남겨두지 말고 내 강점 찾기에 집중하라,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멘탈이 좋아요. 왜냐?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시련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생각하는 멘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금이 돼서 다시 나오게 하려나 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세팅하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에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견디기 힘들 때가 있으면 내 강점에 더 집중해서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65가 넘었지만 마케팅 최고 경영자였던 과정도 하고요. 사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유튜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동영상 강의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경희대 교수도 하고요. 한 5가지 일을 합니다. 책도 쓰고요. 오히려 45대보다 더 활발하게 뛰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이는 수치에 불과하다. 아무런 그 나이를 굳이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마라.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거 빼놓고는 다 돼. 저는 이 한 손으로 골프도 잘 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내기하는데요, 제가 꼭 돈 제일 많이 따요. 왜냐? 두 손 가졌다고 장점이 아니야. 오히려 땡겨서 쪼르나거나 오비 내거나 그러는데, 저는 정확히 가고 정확히 가서 정확히 집어넣고, 즉 팔로우, 왼손으로 팔로우 해주는 거예요. 골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손 때문에 골프 못한다 소리 하지 마라. 한 손 때문에 볼링 못한다 소리 하지 마라. 한 손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소리 하지 마라를 제 자신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 정말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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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절포.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 중에 지혜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꿈꾼 대로 되더라, 말한 대로 되더라. 경찰대학 강의 가는데 막 꽉 막혔어. 차가 안 움직여. 문을 딱 닫았습니다. 제가 운전 직접 합니다. 문을 꽉 닫고 아무도 못 듣게 밖에서 새 나가지 않도록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길아 뚫려라, 뚫려라, 뚫려라.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외쳐댔어요. 길이 안 뚫려? 다시 한번 문 닫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길아 뚫려라, 뚫려라, 뚫려라. 저는 그거조차도 포기 안 했어. 길이 꽉 막혔는데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소리친 거죠. 히프가 차, 히프가 흔들흔들 앞에 히프가 그러더만 한 2, 3분도 안 돼가지고 쫙 빠져서 경찰대학 강의를 성공적으로 했어요. 경찰대학 그 명예 외래 교수로 하도 오랫동안 강의했더니만 저한테 명예 경감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경감 이렇게 달고 다녀. 즉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마라. 하여간 상황이 어떻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저 그림 재밌잖아요. 황새가 개구리 먹는데 개구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황새 목을 비추는 거죠. 아, 뱉어내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제 짧은 이 1시간 간증이 힘든 시기에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데 길은 있더라.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꿈꾼 대로 된다, 꿈의 크기만큼 이루어진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에브리데이 일어나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눈 뜨자마자 신문 가지러 가지 않습니다. 눈 뜨자마자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소리부터 해요. 입 헹구기 전에 우선 눈 뜨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평화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많은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 여러 번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